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세 번째가 됐는데요. 세 번째 시간인 이 시간에는 그 강주 3.1운동, 강주 학생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 이후에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었던 강주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강주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은 일제야 가장 컸던 항일 독립운동이 이제 3.1운동이잖아요. 그리고 3.1운동은 제가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의 뿌리가 됐다. 그 정신은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이렇게 돼 있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왕이 주인이 되는 나라에서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오늘 그 뿌리는, 그 정신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3.1운동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은 전국 어디서도 일어나죠.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있는 그 참고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놀라운 게 가장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 경기도죠. 서울을 포함해서. 두 번째가 어딘가요? 제가 이거 평안도네요. 평안도. 그리고 세 번째가 강주 전남이 중심인 전라도 지역이다. 그러니까 어디서도 3.1운동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그중에 강주 전남 사람들도 가장 앞장서서 3.1운동에 동참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탑 보신 적 있나요? 아마 거의 못 봤을 것 같아요. 강주에 중해공원이 있는데 옛날 어린이공원이라고도 불렀던,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시립미술관도 있고 강주 역사 민속박물관도 있는 곳인데 여기에 강주 3.1운동을 기리는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현장 가시면은 한번 둘러보시고, 덤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옆에 안중근 의사 동상도 서 있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안중근 의사 숭모비도 옆에 서 있으니까 함께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확대하니까 좀 부어 보이는데 이분이 정강호라고 하는 분이세요. 강주 3.1운동에 최초로 불을 붙인 분? 이런 정도로 선생님 설명할 수가 있는데, 화순 출신이고 강주 소속 초등학교의 전신인 강주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에 일본으로 유학해서 와세다 대학교에 재학 중에 1919년 일본 유학생들이 먼저 28 독립선언 일으키잖아요. 이때 인쇄를 담당했던 분이 강주 출신의 정강호인데, 이분이 1월 말경 그 28 독립선언서를 지참하고 서울에 들어왔고 강주 출신의 유학생들과 함께 장성에 내려가서 28 독립선언서를 인쇄했고, 그 인쇄된 28 독립선언서는 서울 3.1운동과 강주에서는 3월 10일 날 일어나거든요. 3월 10일 만세 시위 때 일반 대중에게 이렇게 뿌려졌던 독립선언서를 지참하신 분이 이제 정강호였다. 정강호라고 하는 분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이 이제 우리의 강주하고 어떤 인연이 있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거친 그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해방 직후에 귀국을 해서 강주 3대 강주 부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강주시장을 역임했던 분이시고, 1948년 50 남한 만에 단독 선거가 행해질 때 50선거 때 강주에서 그때 국회의원 1명 뽑았는데 초대 재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이 정강호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6.25 동란 때 납북당하십니다. 그래서 한동안 3대 강주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사진에서 누락되어 있었는데
2019년은 강주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기념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3대 시장인 정강호 선생의 그 사진을 걸고 있는 모습. 이제 뭐 제대로 평가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강주 3.1운동을 주도하고 모의했던 세력이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20대 전후, 그러니까 그때 강주에 강주보통학교, 농업학교, 숭일수피아밖에 없었거든요. 보통학교와 농업학교를 졸업했던 20대 전후의 젊은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문잡지 종남서라고 하는, 신문도 보고 잡지도 읽으면서 민족의 아픔도 고민하고 나갈 길도 제시하는 결사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모의하고 준비하는데 한 축이 됐다. 이 중에 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요분 최한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뭐 이분 집에서 강주 3.1 독립 만세운동에 사용되었던 독립선언서가 인쇄가 됐던 집이기도 하죠. 또 한 축은 양림동 쪽에 1900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4년에 우리 선교사가 강주에 최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선교사들의 양림동의 터를 잡으면서 강주의 기독교 신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한 축은 양림동의 기독교 신자들이었는데 핵심 인물이 요 분이에요. 뭐 요 분 이름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복현. 뭐 결혼식 할 때 사진인데, 김복현 나중에 이름을 김철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오방 최흥종, 강주의 오방로라고 있습니다. 최흥종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이분이 김복현과 나이가 같은 김강이라고 두 분이 절친이세요. 아무튼 이 두 분, 김복현과 최흥종이 이 강주 3.1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요. 3월 2일 날. 그런데 3월 5일 날 서울에서 2차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최흥종이 흥에 겨워서 격분을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이 끄는 인력거 안에서 그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나눠주 뿌리고 즉석 연설을 하다가 종로경찰서에 체포돼 버려요. 그래서 3월 5일 날 체포가 되자 3월 6일 날 김복현이 독립선언서 등 경문을 가지고 내려왔고, 절친인 김강과 논의한 끝에 그날 10명을 못해요. 10명이 못했던 장소가 양림동 낭궁역이라고 하는 분의 집인데, 이분은 나중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가 됐던 분이죠. 여기에서 3월 8일 날 강주에서 큰 장날을 이용해서 만세를 부르자. 그리고 인쇄용지는 누가 구매하고 인쇄용지는 어디서 가져오고 누구는 숭일학교를 담당하고 누구는 보통학교를 담당한다라는 임무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날 참여했던 10명이 아까 말씀드린 신문잡지 종남서 회원들하고 그리고 양림동의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강주 3.1운동을 모의하고 준비했던 집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선봉에 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바로 학생들이었다. 그때 강주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은 강주 보통학교, 소속 초등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션 스쿨이었던 숭일학교, 수피아 여학교가 1908년도에 만들어져 있었고, 1909년도에 농업학교가 있었다. 그러니까 농업학교는 지금 뭐 농업고등학교, 농고가 됐다가 지금 자연과학고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학고의 선배들도 강주 3.1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 거죠. 아무튼 여학교였던 스피아 여학교, 스피아홀입니다. 1911년도에 만들어졌던 건물인데 지금도 남아있죠. 이 지하실에서 바로 스피아 여학생들이 3월 10일 만세 시위 때 사용할 태극기를 제작했던 그 건물이고요. 그리고 그 스피아 여학교의 3.1운동을 앞장서서 리더했던 분이 스피아 여학교 고등과 1회 졸업생인 박예순 교사였어요.
이 박예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만국 강화회의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열렸던 파리 강화회의잖아요. 파리 강화회의에서 조선도 독립을 승인하였기에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개시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 운동을 개시하여 조선 독립만세를 불러야 한다라고 스피아 여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공유했던, 앞장섰던 교사가 박예순 교사인 거죠. 판결문을 보면 아까 스피아홀 지하실에서 태극기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박예순에게서 10일 아침 선언서를 받기 전에 홍순남, 최경애 등은 지금 스피아 여학교 고등과에, 지금 같은 중고등학교에 다녔던 중고등학생들인데 깃발을 만들었다. 이게 뭐 태극기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예요. 또 양태원이라고 하는 스피아 여학생의 진술을 보더라도 8일인가 7일인가 그 저녁에 박영자, 홍순남, 최경희와 함께 구한국 깃발, 태극기를 만들었다라는 진술을 통해서 스피아 여학생들이 3월 10일 시위가 있기 전에 이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스피아 여학교의 학생 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재판 기록을 보면은 약 30여 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30여 명은 당시 스피아 여학생의 전교생이었다. 그 중에 20명이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스피아 여학생 전체가 3.1운동 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시위에 참여했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분은 학생은 아니에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스피아 여학교 학생인데 재판을 받고 난 뒤에 출소됐을 때 기념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가운데 있는 분은 학생 어떤 분의 이제 식모로 이렇게, 그때 옛날 식모가 있었거든요. 식모로 알려진 분이시다. 아무튼 이 사진은 재판을 받고 4개월을 언도받았던 학생들 중에 일부가 출소했을 때 함께 모여서 찍었던 사진이 남아있다. 저는 강주 3.1운동을 얘기하면서 스피아 여학생들의 활동이 대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중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스피아 여학교 고등과 2학년이었던 윤형숙, 이분이세요. 이분은 지금 이게 오른손이고 왼손을 늘 감춰요. 좀 왼손이 있는데 옷은 입었지만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왼팔이 잘리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강주 3.1운동은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큰 장터에서 개시를 하고 작은 장터에서 숭일 스피아 학생과 1000여 명의 장을 보러 왔던 시민들이 합세해서 대규모 시위단을 꾸린 다음에 서문통을 통해서 충장로, 지금 그때는 번정통이었는데 시위를 하다가 출동했었던 일본 경찰이 강력하게 제지했고 그리고 우체국 앞에서, 그 우체국 옆에 강주경찰서가 있었거든요. 그 언저리에서 일본 혼병이 내리친 칼에 왼팔이 잘린 분이 바로 윤형숙이에요. 근데 재판받을 때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라고 일본인 재판관이 묻자 나는 보다시피 피 흘리는 계집 혈려다. 그래서 윤형숙은 나중에 닉네임, 다른 이름이 윤혈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썼던 강주의 기억을 걷다라고 하는 책에 이분이야말로 제2의 유관순이다. 그래서 제2의 유관순 윤형숙이라는 제목으로 이분의 그 활동을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형숙. 근데 이분이 또 어디에 있냐면 여수 옆 여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수에 가면 이순신 공원이 있는데 거기 공원에 가면은 여수 항일독립운동 기념탑이 딱 세워져 있고 기념탑 뒤에 부조벽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일본 경찰이 왼손을 칼을 내리치는데 왼손이 잘렸잖아요. 잘린 왼손을 지금 조금 잘렸는데 죽기 위한 포즈로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이분이 바로 윤형숙이에요.
왜 윤영숙이 여수의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옆에 새겨져 있을까요? 바로 윤영숙이 여수 출신, 지금은 여수인데 그때는 여천 출신이었기 때문에 새겨져 있는 거다. 아무튼 정리하면 그래서 뭐 강주 3.1운동의 핵심 학교였던 스피아 여학교, 지금 스피아 여고가 있잖아요. 정문에 들어가면 강주 3.1 만세운동 기념비라고 불러야 될지 탑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념탑이 서 있는데, 이분은 아마 윤영숙이 그 모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면 아무튼 3.1운동 당시에 스피아 여학생들은 벌써 3월 1일 날 입었었던 고종의 장례식 때 입었던 하얀 치마를 잘라서 태극기를 만들었고, 박예순 교사를 중심으로 뭐 구한국 국기를 만드는 등 준비를 하고 있었고, 30여 명이 전교생이 참여해서 20여 명이 재판을 받았었던 핵심 학교였고, 왼손을 잘린 누구? 예, 윤형숙은 제2의 유관순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숭일학교입니다. 중등학교까지 있었어요. 숭일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100여 명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24명이나 재판을 받습니다. 핵심 학교였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3월 10일 날 강주에서 일어났을 때 숭일학교 교사였던 최병준이 아까 핵심 인물이었던 김복현의 친구 김강우로부터 독립선언서 1000여장을 수령하고, 그 1000여장을 정두범, 김철주, 김성민, 김판철, 김정수의 일명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학생에게 나눠주고 일반 시민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1000여장이 중요하냐면 스피아 여학교에 나눠주었던 것은 50장이에요. 근데 숭일 학생한테 주었던 것은 1000장인 걸 보면 가장 많이 강주 3.1운동에 선봉했었던 학교가 숭일학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왜 일명은 송강춘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송강춘은 숭일학교를 졸업했던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강주에서 1심 재판에 불복하면 강주지방법원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대구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구 복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대구 감옥에 복역 중에 사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송강춘. 그래서 옛날 숭일학교 자리에는 옛 숭일학교 만세 모의 장소라고 하는 표지석이 지금 세워져서 그날의 흔적을 기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10년에 광주천에 큰 시장이 열렸다. 큰 시장은 언제 열리냐면 8일 날이 큰 시장이에요. 3일, 8일. 그리고 작은 시장이 5일, 10일. 근데 강주에서 3.1운동은 3월 10일 날 일어나요. 그러니까 큰 장터가 아니라 작은 장터에서 크게 작은 장날이 일어나게 되는데, 출발은 큰 장터에서 개시되어서 200여 명이 작은 장터로 옮겨가가지고 숭일 스피아 여학생과 결합된 후 1000여 명의 시대를 형성한 뒤에 시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지는 큰 장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장은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양림 산 자락이고요. 이쪽이 지금 여기가 옛 전남도청, 그리고 옛날 기독병원이 있었고 적십자병원이 있었다가 서남대병원으로 바꿔졌다가 지금 강주시가 다시 매입을 했는데 여기 언저리예요. 그 앞에 여기가 작은 장이에요. 이 작은 장에 모였던 1000여 명의 시대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가 강주 읍성이 있었어요. 강주 읍성의 서문을 통과해서 강주 우체국까지 가요. 이 도로를 우리는 서문통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강주가 당시 10,000명밖에 안 됐는데 1000여 명의 시대가 형성이 되어서 서문통으로
행진하게 되었다. 그 길이 이 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작은 장에서 오면 쭉 여기고 요 건물이 강주 우체국, 그때는 우평국, 지금은 충장로 우체국. 이해가 됐죠? 여기에서 좌회전하면은 요게 충장로. 여러분이 아는 지금 20년대 초반의 충장로의 모습이니까 이렇게 행진 루트였다. 그래서 충장로 5가 지금 충장로 파출소가 저 뒤에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농업학교 학생들과 만나서 다시 이 앞으로 되돌아왔고 바로 여기에 강주경찰서가 있어요. 여기서 집단적인 그 일본 출동했던 헌병과 경찰의 진압을 받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윤영숙이 왼팔을 잘렸던 현장도 이 언저리로 추정이 되는 거죠. 아무튼 강주 3.1운동 당시에 선봉은 숭일숲이야 그리고 농업학교였다. 104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중에 대학생이 2명, 숭일학교가 24명, 숲이야 여학교가 20명, 농업학교 학생이 6명, 심지어는 초등학교였던 보통학교 학생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104명 중에 53명이 학생이었으니까 절반 이상이 학생이 재판을 받았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강주 3.1운동의 모의 준비는 기독교인과 신문잡지 정남소 청년들이 했지만 선봉은 학생들의 몫이었다. 이 전통은 계속 이어져서 강주학생 독립운동 4.19, 5.18로 이어지는 큰 흐름이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10년 뒤입니다. 1929년. 3.1운동 이후에 최대 항일 독립운동이 강주에서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강주학생 독립운동 또는 강주학생 항일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11월 3일. 그리고 그때 핵심 학교는 강주 고등보통학교. 좀 어렵죠? 그 줄여서 강주 고보. 나중에 이름이 서중으로 바뀌고 해방 이후에는 강주 제1고등학교, 지금 일고라고 불리는 학교. 그래서 일고생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일고 학교 안에 그날을 기리는 강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이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우리 지역은 당시 최대 동학 농민군들이 반외세를 부르짖으면서 일본군들의 진압에 쓰러졌던 현장이고 아까 최대 의병 항쟁지였기 때문에 일본군의 공격으로 많은 농민군들이 죽었던 현장이고 3.1운동 때 윤영숙이 칼에 맞아서 왼손이 잘렸던 현장. 일본인에 대한 분노가 학생 강주인들 마음속에 늘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여러분 보세요. 최대의 평야 지역입니다. 나주 영산포 지역.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으로 1910년대에 엄청난 토지를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노예교육으로 일본인들, 강주에 사는 한국에 사는 일본인들의 취약률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각종 교육에 대한 차별 대우, 이런 분노가 폭발되어진 것이 1929년 11월 3일 강주학생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주 밑에 영산포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요즘. 그때 당시 일본 사람으로 영산포에 들어와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구로주미 이따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무려 차지했던 땅이 330만 평. 여러분 330만 평의 크기가 감이 오나요? 보통 한국 농민들은 얼마 했냐면은 10마지기 가지고 있으면은 2,000평이에요. 2,000평. 그러니까 지금 전남대학교가 3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전남대학교 면적보다도 10배 이상이 되는 면적을 한 사람이 차지할 정도로 토지 약탈이 심했다. 그리고 나주에 살았던 학생들의 아버지가 다수가 이런 지주였다. 그러니 한국 학생들하고 일본 학생들하고 통학하면서 트러블이 반일 감정이 없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1926년 드디어 학생들이 최초로 비밀 결사체를 조직합니다. 성진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진회. 뜻은 깨우쳐 나아가자. 깨우치다 할 때 성자예요. 나아가자 할 때 진짜인데 성진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지역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장제성 그리고 왕제이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이 성진에는 뭐 1년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해산이 되고, 그리고 1929년에 강주 고보, 농업학교, 수피아, 그 다음에 강주 여고보 이런 등의 독서회가 만들어지면서 독서회로 연결되었고, 독서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강주 학생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29년 11월 3일 학생들이 봉기할 수 있었던 가장 힘 중에 하나는 이런 이제 배경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맹유투쟁을 통한 역량 축적이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맹유란 말은 동맹휴학. 그때 한국인 학생들이 일본인 교사하고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휴학밖에 없었습니다. 야, 우리 학교 안 나가겠다 하고 버티는 거잖아요. 힘을 합해서. 이걸 줄여서 맹유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맹유투쟁이 1924년도에 일어났는데 강주고보 학생들과 제강 일본인 선발팀과 야구 경기가 있었는데 그해 말인가요? 1대0으로 고보가 이기고 있었는데 그해 말 일본 공격의 마지막 공격 때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다가 아웃이 선언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인 그 응원대장 안도가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했고 강주 고보생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안도를 뭐 때리게 되죠. 그래서 경찰들은 어떻게 돼요? 강주 고보 선수들을 전부 체포해 갑니다. 강주 고보생들이 이 석방을 요구했지만 그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맹유투쟁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게 최초의 맹유투쟁이었다. 그리고 1928년에는 이경채 사건이라고 강주고보 5학년 학생이었던 이경채가 일본을 배격하는 경문을 붙이다가 발각돼서 퇴학을 당합니다. 학생들이 여기에 격하게 항의해서 동맹휴학을 제기하는데 이건 보세요. 5개월 동안이나 동맹휴학이 진행되었는데 39명이 퇴학을 당해요. 500명 전교생 중에 300명이 무기정학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강주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이란 말이에요. 1년 전에 이런 동맹휴학을 통해서 학생들의 결속력이라든가 역량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29년 대규모로 폭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의 날 1929년 10월 30일 오후 5시 30분경에 강주와 나주를 통학하던 통학생들이 나주역 개찰구에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박기옥, 이금자, 이강춘이라고 하는 강주 여고보, 지금 전남여고예요. 여고보 학생들이 개찰구를 빠져나갈 때 그 강주 중학교 일본인 학생 후쿠다가 여학생들을 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사촌 남동생이었던 박기옥의 박준채가 후쿠다를 불러서 중학생인 주제에 희롱할 수 있어 하니까 후쿠다가 이 말 하잖아. 조센징 주제에. 그러니까 조센징은 조선인에 대한 비하어예요. 참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준채 라이트가 후쿠다의 안면을 강타하면서 나주역에서 대규모 그 강주 고보생들과 나주 그 강주중학교 학생들과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경찰과 신문은 강주 학생들이 잘못했다고 일본 학생들 편만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는 이때 이분이 현장에 있었던 박기옥, 이강춘이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그때 당시에 나주역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고 박기옥의 남동생, 사촌 남동생으로 후쿠다에게 보복했었던 박준채. 나중에 이제 뭐 조선대학교 학장도 하시고 교수가 되셨던 분이시죠. 나주역 사건은 신문에 대서특필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다 한자 썼어요. 이게 한자 좀 어렵잖아요.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인 중학생 등이 조선 여학생 희롱 이렇게 보도합니다. 조선 학생이 붕괴로 충돌. 요거는 읽을 수 있겠죠. 사건 발단 직접 원인 해가지고
당시 기사가 동아일보에 쓰여지게 되는 거죠. 아까 박기옥의 따님이 뭐 2019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운동과 관련돼서 포상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머리카락을 잡아 당김을 당했던 박기옥의 따님이 이분이시다. 지극히 뭐 국가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3일 운명의 날. 그날은 일요일인데 학생들을 출근시켜요. 이유는 명치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명치절이 뭘까요? 우리는 광복절 있고 3.1절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메이지 왕이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명치라고 불러. 이분의 생일날은 기념일이에요. 근데 그날은 또 어떤 날이냐면 우리한테는 개천절이기도 했고 또 우리한테는 성진의 3주년 기념일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날 또 강주공원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전남 누에고치 6만석 돌파 축하회 행사가 계획된 날이에요. 아무튼 명치절이었기 때문에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고보생들을 출근을 시켰는데 그날 학생들은 3일 전에 나주역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사만 하고 강주공원에 있는 그 일본인 그 일대 왕과 메이지 왕의 위패를 모신 신사 참배는 개별적으로 참배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강주 고보 학생들은 어디 가요?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자기 강주 고보생들을 불리하게 보도했었던 그때 당시 일본인이 경영하던 강주일보를 습격해서 윤정기에 모래를 뿌려요. 근데 그 시각 즈음에 강주공원 신사 참배를 마치고 내려오던 일본인 학생들 몇 명이 강주천변에서 최쌍현이라고 하는 고보생을 만나서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 소식을 듣고 강주 고보생이 달려가자 일본인 학생이 강주역으로 도망가요. 그리고는 강주역에서 뭐 나주라든가 뭐 이렇게 통학했던 학생들이 모여 있었던 곳인데 이렇게 서로 험악해지자 일본 중학교에서는 검도 선생을 앞세우고 200여 명의 일본 중학생이 강주 역으로 몰려들었고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여기에 있는 강주 고보생들은 농업학교와 고보에 연락을 해서 또 200여 명의 학생들이 뭐 야구방망이 몽둥이를 들고 강주역에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주역이 어디에 있냐면 뭐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 강주에 롯데백화점을 아실 거예요.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지금 동부소방서 자리가 일제 그때 당시 강주 역자리였던 곳이죠. 여기서 집단 패싸움이 일어나고 기세에 누가 밀리게 했어요. 일본 학생이 밀리지 당연. 그래서 일본 학생을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시장 앞에까지 이 토교가 있었는데 흑다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대치하고 있다가 양교 교사들의 해의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시가 행진이 일어난 게 이게 11월 3일 1차 시였어요. 1차 시가 일어나자 강주고보, 여고보, 농업학교는 휴학에 들어갔고 휴교에 들어갔고 11월 11일 바로 등교했던 다음 날인 12일 이제는 아까 성진의 독서회로 이어졌었던 분들하고 학생들하고 강주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장석천이라든가 장재성 등이 조직적으로 이 2차 시위를 개가게 되고 전국 확산을 논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일 강주에서는 2차 시위가 일어났고 그리고 2차 시위로 끝나지 않고 바로 목포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전국으로 그리고 한국이 살고 있는 간도, 길림, 베이징, 상하이, 도쿄, 오사카까지. 그래서 강주 학생 독립운동은 강주에서 출발해서 일어난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 독립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여러분 5.18 때는 어땠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강주로 딱 국한됐잖아요. 그러나 강주 학생 독립운동이 강주를 넘어서 전남으로 전국으로 회의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조직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성진의 덕소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2차 시위가 가능했고, 장석천, 장제성 등 신간회와 청년동맹, 서울과 연결될 수 있었던 루트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로 확산, 전국으로 확산이 가능했던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늘 시대정신을 실천했던 큰 사건의 중심에는 그 시대정신을 실천했었던 핵심 그룹이 있었다. 아까 3.1운동 때는 뭐 신문잡지 정남소라고 하는 결사 조직이 있었고, 뭐 양림동에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던 것처럼 강주학생 독립운동은 이런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국에서 당시 320개 학교가 참여합니다. 일부 교과서에는 아직도 194개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발간했었던 자료에 194개로 나오는데, 여러분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이 강주학생 독립운동을 뭐 확대하겠어요? 축소하겠어요? 뭐 가능하면 축소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에 강주시 교육청에서 확인해 본 결과, 영역을 주어서 확인해 본 결과 320개 학교 5만 4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금 다수의 교과서에서는 320개 학교로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강주 학생들의 항일운동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53년도에 학생의 날로 지정했다가 2006년도부터는 11월 3일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월 3일은 이제는 무슨 날이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다. 뭐 이 정도는 강주 학생으로서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주 제1고등학교에 이 탑이 있고, 그리고 강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의 공식 탑은 화정동 강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 자리에 있고, 기념행사는 바로 여기서 한다 하는 말씀. 청년들의 독립을 하는 뭐 독립을 원하는 열망 같은 것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일고에 있는 기념탑 뒤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피 끓는 학생들이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정의로움을 실천했었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거죠. 4.19 혁명은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됩니다. 강주는. 강고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충장로 금남로 일대를 시위하다가 찾아간 곳이 바로 이 현장이에요. 그리고는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선배들의 어를 이어받겠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계승되는 거예요. 선배들이 퇴학당하고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서 싸웠듯이 4.19 때 우리는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게 강주 정신인 겁니다. 그 올바른 삶인 거잖아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면, 요즘에 뭐 강주 일고 야구 잘하잖아요. 전통의 야구부가 있는데, 강주 일고 야구 선수들이 프로야구에 가장 많이 진출해 있고요. 일본 메이저리그에 한때는 3명이 진출해 있기도 했습니다. 미국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어떤 학교도 고등학교도 3명이 메이저리그에 있는 적이 없는데, 그것도 코리아 조그만한 나라, 조그만한 도시 강주에 한 고등학생이 3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스포츠 방송국에서 강주까지 인터뷰하러 왔다니까요. 그때 서재웅 선수가 지금은 뭐 코치가 됩니다만은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들었어요. 왜 강하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요, 시합하기 전에 바로 이 기념탑 앞에서 참배하고 갑니다. 선배들은 퇴학당하는 것도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듯이 그 정신으로 우리는 싸웁니다.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정신이 굳센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강주 4.19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강주 고등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시작합니다. 강주 여고생들은 정문이 막히자 뒤에 있는 그때는 나무담을 무너뜨리고 시내로 진출합니다. 강주 4.19는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발표했던 세 곳 중에 하나가 서울이었고 하나가 강주였고 하나가 부산인 거예요. 충장로 금남로 일대에서 7명이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중심도 학생들이었다. 촛불 집회 당시에 가장 먼저 대자보가 붙은 학교가 강주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우리는 4.19 혁명의 선배들의 어를 이어받아. 그러니까 가장 먼저 4.19 혁명에 동참했던 강고생들은 학생들은 선배들의 그 정신을 어를 잊지 않고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5.18 때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전두환 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어떤 싸움이 5.18이잖아요. 그때 학생들 18명이 죽임을 당했고 20여 명이 행방불명이 됐고 많은 학생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마지막 전남 도청에 남았던 고등학생, 중학생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1운동, 방주학생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그때 당시 학생들이 앞장서서 불의에 맞서 독립을 쟁취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는데 선봉에 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이었던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때도 학생들이 중심에 있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앞장서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정의를 실천했었던 정의로움을 실천했었던 행동은 전국에서 가장 강했던 곳이 강주입니다. 그래서 강주는 학생운동의 중심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런 선배 학생들의 정의로운 DNA가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강주 학생들은 늘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정의로움을 실천하는데 앞장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주 학생들의 항일 독립운동은 해방 이후에는 시대정신인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앞장선 강주정신, 정의로움은 새로운 시대정신인 건강한 민주시민 사회 의식으로 계승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 실천해 냈었던 그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어른 정신은 앞으로 새로운 여러분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오늘 사는 우리들의 도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